자, 10월 1일 날 자, 기기장치의 구입 대금은 50만 원이나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으로 할인 구입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추가로 설치 비용 5만 원과 시운전 비용 3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의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기기장치의 구입일은 10월 1일이고 실제 사용 계획일은 12월 1일이며 1년간 보험료 6만 원을 10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월화 계산하여 구분할 것. 자,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가시죠? 기계 샀잖아.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 뭘까? 우리 편하라고 현금으로 주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주 중간에 실제 사용 계획일은 12월 1일이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10월 1일 날 돈을 주고는 있는데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을 잡을 때 12월 1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12월 1일 이전 것까지는 자산의 취득 원가. 그 이유는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분개를 해보면 10월 1일 날 기계 장치의 가격이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 이 기계 장치는 50만 원이에요. 자, 취득 가액을 계산해 보면 자, 근데 10분의 2, 30분의 1 얘가 신용 조건 건 건데 무슨 이야기죠? 30분의 n 얘는 30일 이내 갚아라 그 이야기죠. 외상으로 주면 그럼 10분의 2는 그렇죠.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 바로 줬잖아. 그러면 2% 깎아주겠죠. 그럼 2% 깎은 금액을 줄 거고 그럼 얘는 만 원을 빼야 되겠죠. 자, 다음 설치 비용이 5만 원, 시운전비가 3만 원. 그럼 설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될 거고 당연히 시운전비도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될 거고 다음 시운전 기간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의 현금으로 매각했다. 이건 팔아서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얘만큼은 또 거꾸로 취득 원가에서 줄어들 거고 다음 우리 1년간 보험료 6만 원을 10월 1일 날 납부를 했는데 근데 실제 사용일이 12월 1일이니까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보험료는 기기장치에 포함할 거고 그 이유는 비용인 보험료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6만 원인데 월화 계산하라 그랬죠. 6만 원에 1년간 보험료인데 두 달치가 계산을 하면 만 원이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보험료로 기기장치 공장 거니까 5만 원이다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6만 원 중에서 12월 1일까지의 보험료는 기계장치로 처리할 거고 그 이후 5만 원은 보험료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얘 없어지고 8만 원, 6만 원, 56만 원이네요. 그럼 우리는 총 6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0월 5일 우성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채무이행 능력을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 제조정에 합의하였다. 아래 1번에 자, 공정가액 500만 원, 장부가액 400만 원인 토지의 이전. 두 번째는 신주교부 천주 액면가액 5천 원짜리
합의 시점 공정가액이 주당 12,000원이래요. 자, 이 문제가 무슨 사항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문제 보고 계속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험 때 문제 봤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저와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겠지. 그거는 그냥 우리 TV 보는 느낌인 거고, 그죠? 여러분 시험 봤을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다라고 이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문제를 읽으셨죠? 문제 보셨죠? 자, 얘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 우성은행에 지금 3천만 원 부채가 있는데 차입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래에 공정가액 500만 원짜리 땅하고 주당 12,000원짜리 주식 천주하고 이거하고 같이 서로 상계하기로 채권 조정에서 서로 상계해서 없애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권 조정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돈 더 주고 뭐하고 이런 말이 없다는 건 이걸로 서로 상계하고 없애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지금 갚아야 될 장부에 든 빚이 얼마죠? 3천이죠. 자, 그럼 항상 분계를 볼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을 만약에 판다면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땅 팔면 지금 문제에서 1번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주식 발행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200만 원 받을 수 있죠? 주식 발행하면 이해가셨나요? 그럼 얘 전부 다 땅 팔고 주식 발행하면 우리가 현금화를 얼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700 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1,700 가치가 되는 걸 주고 3천만 원을 지금 없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1,300 이익이죠? 그래서 이 분계는 결과가 1,300만 원의 채무면제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계를 보면, 자, 분계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이제 1번부터 1번, 2번 하고 보면서 현금 받고 현금 받고 토지 팔고 현금 받으면서 주식 발행한 걸로 볼게요. 자, 그럼 1번을 보면, 자, 우리가 토지를 팔았어요. 대면에 토지다. 자, 토지는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런데 얘를 현금 받고 판다면 차면에 현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해요. 대면에 자본금. 자, 그럼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니까 500만 원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을 지금 발행을 하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70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 두 분께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3천만 원 빚을 없애주게 되는데,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 맞죠? 문제. 자, 예, 우성은행 거를 3천만 원을 재조정 합의해 줬는데 이걸 갚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700만 원이 나가면 우리는 나머지 1,3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다. 1,3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방에. 차변에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그러면 땅 가지고 봤을 때 내 장부에 있던 땅 좋네. 토지 400만 원. 그런데 얘 팔면 100만 원 나올 거니까 100만 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야. 주식 천주 발행해 줬네. 대변에 자본금 얘는 500만 원인데 시가가 1200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700만 원 나오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이 13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분계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현금만 상기한 거예요. 근데 대변만 바로 쓰려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분계가 좀 꼬일 때 쓰는 방식이 내가 돈 받고 다 정리 팔고 나서 이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이거 한 번에 섞어서 평소에 쓰는 차변 대변 계정이 매칭이 좀 달라지면 느낌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이 분계를 물어봤어요.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이메일로. 우리 학원에다 이야기해서 학원에서 내 연락처를 물어본다 그러길래 낯선 사람이나 싫다고 이메일 주소 알려줘라 했더니 이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걸 물어봤는데 이메일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못 알아들은지 학원에다가 그 사람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나 바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끝냈는데 이렇게 수업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느낌이 좀 안 들어왔었나 봐요. 답안지 봐도.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때 제가 이거 비슷하게 분계를 해줬거든. 근데 자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 잘 안 왔었나 봐요. 자, 이게 이제 10월 5일 분계였고, 자, 그럼 이제 10월 7일 날 거래처 경수산업에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이자부험 1,500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이제 또 이 문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일단 어음의 할인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어음의 할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얼마간 보유하고 있는지, 내가 팔면 나한테 사준 사람을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할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 제가 여러분 중에 100만 원 있으신 분 저와 같이 좀 어음하고 바꿔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100만 원 어음을 바꿔주셨어요. 좋은 마음에. 근데 봤더니 어음의 만기가 크리스마스예요. 자,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 일단 기쁘지는 절대 않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자로도 받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자로도 받을 거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 얼마만큼의 이자를 생각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넘긴 오늘로부터 어음의 만기까지의 그 날짜 기간에 이자를 생각해야 되지 1년치 이자를 전부 다 달라고 하면 이건 깡패죠. 그죠? 그럼 본인 보유 기간 동안인데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 그렇다면 이 5만 원 이자를 저한테 어떻게 받을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내가 지금 이제 사주려고 하는 이 어음의 만기가 되었을 때에 이 어음 만기가 되면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네. 그다음 내가 원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보유 기간 동안 내가 5만 원 받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이 어음 파는 사람한테 난 내가 원하는 5만 원 빼고 너한테 95만 원 줄 수 있다고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그 5만 원 빼고 그럼 내 입장에서 5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 줬는데 95만 원 받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근데 상대방은 자기 원하는 이자를 빼고 주는 거예요. 이건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이번 문제 풀면 이해를 가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한 거는 무이자부 어음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이자부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 이제 따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날만큼의 그 이자의 그 어음에 적혀 있는 이자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될 거고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가 있을 건데 이자가 그럼 그 사람이 이 어음이 만기가 되면 액면 금액만이 아니고 이자까지 같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기 금액에 자기 원하는 할인료를 계산해서 빼고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먼저 자, 우리 회사의 측면을 가지고 보면 10월 7일 날 분계는 받을 어음 경수 산업거를 줄 거고 자, 시험 때 분계 틀은 우리가 세무 이거까지 많이 배웠어요. 자, 받을 어음인데 근데 여기에 이자부 어음이니까 내 보유 기간 동안 이자 수익만 더 붙을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돈 있죠? 뭘로 받는다고 돼 있죠? 당좌예금. 자, 그럼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고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돈들 합계와 이 돈의 차이가 매각 거래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분계 틀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받을 어음은 우리 계산할 수 알 수 있죠. 장부에 받았을 때 1,500만 원 적어뒀을 거니까 얘는 1,500만 원이겠지. 그럼 이제 이자 수익을 볼게요. 자, 이자 수익은 자, 이 어음이 발행일이 6월 7일이에요. 만기가 12월 7일 6개월짜리였는데 이 이자 연 이자율이 5%예요. 월할 계산하래. 그러면 지금 6월 1일 7일 날 발행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4달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죠. 지금 뭐 6개월짜리 어음 필요 없어요. 1년 이자가 5%인데 거기에서 4달치만 내가 이자 수익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이자 수익 계산하는 거는 자, 첫 번째 보면 저기다 쓸게요. 자, 이자 수익은 1,500만 원에 곱하기 몇 퍼센트였죠? 5%. 5% 곱하기 12달 중에 4달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금액이 25만 원이 되네요. 그럼 우리 회사가 보유한 4달 동안의 이자가 25만 원이니까 우리는 회계상으로 이자 수익을 25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게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 공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생각할 게 만기 시 수령 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이 어음이 이자부 어음이니까 만기가 되면 총 얼마를 자기가 이 어음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액면에 금액 적혀 있는 게 1,500만 원 하고 그리고 액면 이자를 보면 1,500만 원에 5%인데 6개월짜리잖아요.
그러면 6개월치의 이자가 만기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1500에 0.05 5% 곱하기 12분의 6. 왜냐면 이 어음이 6개월짜리라서 만기가 6개월이니까. 자, 이해가시죠? 그럼 얘 계산하면 3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총 1,537만 5천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셨나요? 상대방이 먼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기 시. 그래서 제가 일반 어음 이야기할 때도 계속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이걸 구했죠. 그러면 자, 이쪽에다 쓸게요. 자, 세 번째.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이제 할인료를 계산할 거예요. 할인료. 그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1,537만 5천 원에 상대방 할인율을 몇 퍼센트를 원했죠? 6%? 그러면 6%고 근데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날짜가 몇 달이죠? 2달밖에 안 되죠? 그러면 2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되죠? 15만 3,750원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만기가 되면 이 돈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이자가 이거면 이 금액을 빼고 저한테 주겠죠.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이 돈 받으면 자기 이 이자 받은 거잖아요. 상대방은 만기 되면 받을 수 있는 이 돈에 이걸 빼고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우리 입장에서는 수령액은 1,537만 5천 원에 15만 3,750원을 뺀 이 금액을 우리 회사가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500 이 금액이 되게 되겠죠. 자, 제가 숫자를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써놓은 것 같죠? 왜냐하면 저녁반이나 주말반은 답 절대 안 해주거든. 그럼 힘들기 때문에 금액을 다 적어뒀어요.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상대방이 나한테 주기 때문에 한 수령액이라는 거야. 상대방은 나한테 이 돈 주고 만기 되면 이 돈 찾으면 이거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 지금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1,522만 1,2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이 할인료 있죠? 얘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인료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제 이 금액하고 이하고 차이. 그럼 이하고는 당연히 틀리겠죠? 이건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럼 얘 금액 둘이 차이가 28,750원. 이 금액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순서리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만기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걸 먼저 한 이유를 알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작이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를 생각해서 그럼 그 돈 빼고 나한테 줄 건데 그게 내가 수령하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할인료 계산은 잘하거든. 월화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잘할 거니까 그 순서대로만 가시면 만약에 나온다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19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이제 20번 10번 10월 8일 문제 볼게요. 자, 가벨 산업 주식 회사는 KGB 은행과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상 산업 주식 회사의 외상 매출금 중 8,800만 원을 양도하였다. KGB 은행은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 비용으로 부과하고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양도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이며 상환 청구권이 있는 약정임. 얘는 상환 청구권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자, 일단 무슨 문제인지 내용부터 파악해 보세요. 일단 글자가 길면 비호감이죠. 자, 일단 우리 팩토링 거래가 뭔지를 잘 들을 일이 없죠. 이 팩토링 거래가 뭐냐면 할인이에요. 근데 그 IFRS나 아니면 그 외국 회계 이야기할 때는 그 어음의 할인이든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든 전부 다 팩토링 거래라고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회계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어음은 그냥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지 팩토링이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자, 우리 외상 매출금은 어음은 종이 쪼가리라도 있잖아.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할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거래은행에 할인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것만 팩토링 거래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팩토링은. 그럼 이제 내용이 조금 풀리려는 느낌이 들죠. 뭔지 아니까. 그럼 지금 내용은 이거예요. 팩토링 계약했다는 거 외상 매출금 할인하는데, 그 외상 매출금 중에 8,800만 원을 KGB 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매각 거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 비용으로 부과한대요. 은행은 예쁘게 포장해요. 얘가 할인료예요. 원하는 할인료. 금융 비용 부과한다는 게 할인료니까 매각 거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되겠죠. 자, 그리고 매출 할인 및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자, 이제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거예요. 유보한다, 유출한다라는 표현 쓸 건데, 유출한다는 건 우리 회사에서 내보내겠다는 이야기고, 유보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머물러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혹시 애누리나 할인 생길 수 있어서 외상 매출금 다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은행이 8,800 다 안 주고 그 중에 10%는 일단 자기들이 10일간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도 문제 없으면 나머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1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8,800의 10%인 880만 원 빼고 일단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건 나중에 받을 거잖아.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러다가 할인이 생기면 우리가 할인을 인식하고 돈 받는 걸 작게 이제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상황을 인지했죠. 자, 그럼 10월 8일 날 자, 대면의 외상 매출금 재상 산업거 8,800만 원을 매각을 하고, 자, 우리는 먼저 8,800에 3% 하면 264만 원이죠. 그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264만 원이 되게 될 거고, 자, 3% 그거예요. 다음 우리가 유보한 금액은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우리가 못 받는 돈 880만 원, 얘는 KGB 은행에다가 받아야 되겠죠. KGB 은행에. 자, 그럼 나머지를 보통 예금으로 받을 거예요. 7,656만 원. 자, 이게 자, 이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참 회계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내용들 많은데
그죠? 다음 10월 22일 날 장부금액 700만 원의 기계장치를 국방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공정가액 1000만 원의 기계장치와 교환하고 교환차액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장부가액에 현금 수수액을 가감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먼저 우리 현금 수수액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 동종자산 교환에서 동종자산 거기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을 쓰죠? 동종자산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는 거죠. 그럼 이종자산 교환에서는 우리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럼 금전의 대가가 있다면 우리는 방금 동종자산 교환은 그 금전의 대가 준 거하고 받은 거를 장부가액에 가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액에 같이 가감해야 돼요. 돈 줬으면 공정가액보다 그만큼 더 비싼 거고, 돈 받았으면 내가 지금 받은 애가 공정가액보다 그만큼 싼 거예요. 또 장부가액 동종자산 교환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으로 보는 거는 당연히 손익이 발생 안 할 거고, 금전의 대가가 있었던 없던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 보니까. 근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유의적인 20% 이상 차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동종자산 교환은 이종자산 교환으로 볼 건데, 그런 거나 또 그냥 이종자산 교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정가액에 금액 가감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자산의 교환에서 쓰는 방식이죠. 그럼 지금 얘는 지금 동종자산 교환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거가 1,500에 사서 800만 원의 기계장치예요. 이걸 주고, 맞죠? 우리 거 주고, 그리고 또 기계장치를 받은 거네요. 그럼 1,500에 800만 원짜리 우리 기계장치를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계장치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금전을 준 게 얼마 줬어? 15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없을 땐 기계장치가 얼마였죠? 장부가액 써야 되니까 700이었죠. 그런데 금전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돈을 주는데 얘가 장부가액보다 150만 원이 더 비싼 거기 때문에 얘는 85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서 차익이 안 나오는 거지, 차익 안 내려고 이 금액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가액에 우리가 그 추가로 대가를 주고받은 걸 가감한 거예요. 우리 장부가액 써야 된다라고 공부하셨었죠? 회계일급 때부터 하잖아. 세무일급 때도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금전의 대가가, 지금 얘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거의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라고 볼게요. 뭐 상대방께 1,0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냥 우리 거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만약에 얘가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엔 다르게 중요해서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변의 기계장치 1,500만 원인데, 자, 우리 거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죠? 우리 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죠?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죠?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거 공정가치 1,000만 원이다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이 지금 문제는 상대방 거 적혀 있는데, 우리 거가 1,000만 원이다라고 보면 우리는 내 장부 가격 받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장에 우리 형성돼 있는 가격이나 그게 팔겠죠? 그럼 지금 우리 거 팔면 공정가치 팔면 얼마 이익이 나오죠? 장부 금액 얼마야? 700짜리 팔아서 1,000만 원 받으면 300 이익이겠지. 얘는 무조건 그 결과가 나와요. 얘는 금전의 대가가 뭐 있든 없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기계장치를 받을 건데, 일단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대. 그러면 공정가액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금전의 대가로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을 하죠. 그럼 얘도 150만 원짜리 더 비싸니까 내 거 팔아도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주면 될 건데 150만 원까지 얹어준 거는 얘가 더 비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얹어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1,150만 원짜리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내 거가 1,000만 원인데 더 싸면 내가 돈을 거꾸로 받았을 거예요. 그럼 더 싼 거다고 쓸 거고, 돈을 더 줬다는 건 내 거 팔았을 때 금액보다 더 비싼 거니까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둘이 차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950, 1,650. 그러면 300만 원 나오죠? 제가 앞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무조건 300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용자산 처분이 왜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150만 원 주기 전에 하면 1,000만 원 쓰니까 300 이익이었죠. 어차피 주면 얘 올릴 거고, 얘 받았으면 얘 줄였을 거거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하면 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종자산 처리했을 때 왜 손익이 나오냐면 얘를 공정가액을 쓰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는 청해법, 정유법, 인수학계법, 생산자 비례법, 이중채가법 이상한 거 쓰잖아. 실제로 얼마 다른지 모르는데 추정법 쓰니까 실제 공정가액하고 일치할 확률이 없어서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해가시죠? 어떤 표현인지?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봅시다.